아들이 저한테 손주를 봐주든지 안 되면 시터비라도 보태달라는 말을 꺼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저는 55이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30에 결혼했고 딸은 29인데 결혼할 때 저희 부부는 두 아이에게 같은 만큼의 출발 자금을 나눠줬어요. 그 뒤 집도 줄여 이사했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 없이 조용히 사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세 번까지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에야 온다고 해서 남편이 부담스럽다는 뜻을 돌려 말했는데 아들은 그 말에도 서운해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 결혼을 조금 미루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도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아직 자기 생활을 책임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한 뒤부터는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아이를 키워달라고 했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남편은 아들에게 너희 부부 아이는 너희 부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대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도 어릴 때 할머니들이 키워줬는데 왜 도움을 안 주냐는 식으로 받아쳤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또 저녁을 먹으러 왔고 식사 중에 며느리는 자신이 남처럼 느껴진다며 울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봐주지 않을 거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뒤 남편이 따로 아들을 만났어요. 말을 돌려 했지만 결국 아이를 봐주거나 베이비시터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남편이 저한테 전했어요. 저는 회사 직원에게 베이비시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고 제가 들은 금액은 생각보다 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손주를 돌보는 장면보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흔들릴 회사와 직원 26명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월급과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설 저녁에 딸과 아들 부부를 모두 불러밥을 먹였고 식사가 끝난 뒤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아이를 봐주면 우리 회사 식구들 26명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시터 비용을 조금 보태주면 안 되냐는 쪽으로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미 준 출발 자금이 있고 그 돈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두 사람이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육아 지원과 관련해 제가 찾아본 자료도 뽑아 일부 표시해 건넸어요. 저는 지금도 10년 뒤에도 손주를 맡아 키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 부부가 저희를 원망해도 그건 감수하겠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은 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불쑥 찾아와 맡겨둔 돈을 찾는 사람처럼 굴면 저희도 더는 편하게 만날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딸에게도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이미 두 아이에게 출발 자금을 줬고 아이는 낳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거들었어요. 아들은 다른 집은 조부모가 손주를 봐준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답했어요. 저도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버리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긴 말을 더 보태지 않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아들 부부와 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설 저녁 가족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문이 닫힌 뒤에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는 손주 돌봄과 비용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없는 선을 분명히 말했어요. 성인 자녀가 손주 돌봄과 비용까지 부모에게 기대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서 선을 그으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